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3월 21일 미국 시장,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죠. 사실 쿼드러블 워칭데이, 그러니까 주식 지수 선물, 그리고 주식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이 네 종류의 파생상품 계약이 동시에 만료되는 쿼드러블 워칭데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옵션 만기는 우리 시장도 옵션 만기 때 보면 상당히 그 지수를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특히 하락을 세게 한 상태에서 옵션 만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한 부분에서 유축된 시장 흐름 속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지금 보게 되면 다 하락 출발했죠. 0.5% 내외 하락을 출발한 이후에 장 후반부에 그죠? 빨간불로 마감을 한 상황. 그러니까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마감 30분 남겨놓고 반등을 한 그 정도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동시효과 부분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 이 부분 속에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에 따르면 이날 하루 만료된 계약 규모가 4조 7천억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크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뭡니까? 미리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반영되었었던 거죠. 지수 보게 되면 이거죠. 지금 급락을 한 이후에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고 더 떨어지기보단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려가고 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진행됐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옵션 만기 맞아서 장 마감에 상승 마감을 했지만 방향성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옵션 만기 끝났다고 하락으로 세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은 뭐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밸류가 충분히 낮아졌으니까 그죠? 나름 이 4월 2일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 또 거기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홍콩 시장,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홍콩 증시가 다소 조정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다면 미국 시장이 서서히 바닥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보여지는 거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 날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그 부분이 장 초반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폭격에 나서면서 1월 말부터 이어져 왔었던 휴전이 이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호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저는 변하지 않지만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추가 협상 과정에서 입장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발언으로 오전 내내 약보합에 머물던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월 2일이 그죠? 이제 앞으로 8거래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죠? 상호관세를 발표할 텐데 여기에서 4월 2일 저 상호관세 발표를 통해서 시장이 더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통해서 노출된 악재에 확정이 되면서 나름 반등을 할 거냐 하는 불확실성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 다음 주 시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호관세 특히 이제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중에 트럼프가 의회 연설을 하면서 미국보다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이 4배 정도 관세가 높다 한 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고 다만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나 그리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상호 관세를 부과할지 요게 이제 확정이 돼야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인데 여하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증시에 일정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는 추가 관세 부과를 해서 압박하고 있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도 통화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일러 연준 이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지속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지금 10% 부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10% 부과하고 또 10%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계속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만 그죠? 특정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주지만 그 이유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정도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들의 주요 섹터 종목 부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5% 반등을 하고 애플이 1.95% 그죠? 아마존이 0.65% 반등을 하고 반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을 하고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쪽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약보합권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나이키가 그죠? 나이키는 이제 소비 판매
쪽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나이키가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매출이나 이익이 월가 기대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에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다음 분기는 여러 여건상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5%대 하락을 보여줬고, 또 거기에 페덱스가 그죠? 매출은 추정치를 상회했는데 그죠?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확실한 배송 수요를 이유로 3개 분기 연속으로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6.45% 급락을 했어요. 거기다가 주택건설업체 레나도 4%대 하락을 보였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부분까지의 실적은 괜찮았는데, 그죠? 앞으로 이 트럼프의 관세 영향,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향후에 대한 불확실한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걸 개별 기업들의 다음 분기 실적 예측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그나마 이제 보잉이죠. 보잉이 그나마 3%대 반등을 보여줬는데, 요거는 차세대 전투기 계약업체로 경합해온 록히드 마트 대신에 보잉을 최종 선정하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부분을 보잉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보잉이 3%대 반등을 했고, 탈락한 록히드 마트는 5.7%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실 목요일날 시간에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다. 그죠? 분기 매출과 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HBM 칩 매출이 분기 연속 50% 이상 증가하고 2분기 10억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 마이크론은 2025년 HBM 칩의 총 시장 예측치를 이전 2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 이상으로 높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HBM의 성장이 PC,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D램, 낸드 칩의 약세를 상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특히 지난 분기 마진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거예요. 마이크론의 지난 분기 마진이 37.9%였는데 시장 예상치 38.4%를 하회하면서 8%를 급락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하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하면서 반도체 쪽에 다소 부담을 주면서 약세를 마감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테슬라가 시장 지수를 좀 살려놨죠.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죠? 테슬라가 사실 트럼프 수혜로 가장 많이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지요. 테슬라가 그나마 이제 급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2025년 1분기 전사사업 보고회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뉴스를 읽으면 아마겟돈 같다면서 올해 40% 이상을 하락한 테슬라 주식을 가진 직원들에게 계속 보유하라. 그리고 머스크는 전 세계 테슬라 생산량이 700만 대를 넘어섰고 내년에 1천만 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올해 중반 선보일 차량인 사이버캡은 5초마다 한 대씩 생산해 기존 차량 모델 Y보다 7배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거기다가 이제 옵티머스 관련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을 제시한 부분 속에서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 일정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이런 개별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종목별로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럽과 중국 이쪽 부분은 차익 실현 부분이 상당히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중국 시장이 꺾여야 미국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딥시크 발표 이후 중국의 기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그렇죠? 가성비가 높은 딥시크 이 개발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시각을 높게 보면서 홍콩 시장이 급등을 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죠? 그러려면 미국이 반등을 갖고 오려면 중국 홍콩 시장이 추세 하락을 갖고 들어와야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미국 시장이 그죠?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밸류에 대한 가치가 희석됐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비추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세게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서서히 옵션 만기, 쿼드러블 워칭데이 끝나고 나서 또 주요 메이저들 펀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지켜봐야겠지만, 그 흐름 자체는 지금 상호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트럼프가 2, 4분기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서라도 나름대로 추가하려고 하는 개혁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재개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그 전에 상승 흐름을 갖고 가는, 그러니까 올해는 다소 시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내년 11월 선거, 중간선거 앞두고, 그러려면 중간선거에 힘을 실으려면 내년
내년에 주시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올해 너무 좋으면 내년에 오를 폭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다소 시장을 유축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이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내년에 더 좋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매수시장이 뭐 서둘러서 막 상승하고 하는 흐름보다는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지수상으로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월요일 3월 24일 날 S&P 글로벌 PMI 제조업 지표가 나오고, 그죠? 그런 가운데 3월 25일 날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3월 26일 수요일 날 기업 경기 실사지수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내구재 주문, 그리고 3월 17일 목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미국의 GDP, 요 이제 개인 소비나 GDP, 그리고 3월 28일 날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나 개인 소득, 그리고 PCE 근원 디플레이터, 요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표되는 내용들 보게 되면, 뉴스나 요 경제지표 흐름들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뭐 시장의 방향을 세게 갖고, 하락이냐 상승이냐의 방향을 세게 갖고 갈 지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요. 경제지표의 주식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지난주처럼. 그런 다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 날, 그죠?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가 월요일 날 발표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위반, 그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튼 요 이후 지금 뭐 요 표에서는 뭐 화요일 날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고, 그죠? 2, 3일 전에 미리 사전 이야기를 통지를 하는 걸 보면 25일은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26일 요거는 같은 날 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27일 이후 28일 뭐 선고하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4월 초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말 그 판결이, 그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는 흐름 부분이어서 그런 움직임이 진행됐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 선고 이전에 원래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국무총리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아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양 진영,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 쪽하고, 그리고 인용하는 쪽하고의 이 논리, 법적 싸움이 엄청나게 크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다음 주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인용이나 기각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뭐 날짜를 맞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두 다가, 그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찬성과 반대, 이 국민이 분열돼 있잖아요. 그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죠? 통합적인 측면에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지금 민노총이 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선고를 확정 안 하면 27일 총파업하겠다. 이게 이제 민노총이 뭐 이런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기업들, 그죠? 기업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는 건 또 주식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좀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그죠? 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해가지고, 그죠? 지금 윤정부 출범 후 30번째 이 탄핵 소추를 하고 있는데, 그죠? 현재 본회의는 27일에 예정돼 있으니까, 그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뭡니까? 24일이잖아. 그 24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여나 뭐 기각이나 각하, 각하 쪽 의결 정족수 때문에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많은데, 여튼 이게 진행되게 되면 뭡니까? 이 최상목 탄핵 뭐 소추안 다리에서 탄핵을 한다고 해도 별 효과도 없어.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굳이 이거 좀 이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하고 나서 뭐 만약에 인용이 돼서 그렇다면 뭐 효과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며칠 이제 거의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다른 나라 입장, 특히 이 지금 4월 2일 상호 관세를 앞두고 미국이 우리나라 관세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대통령도 없고, 그죠? 대통령 권한대행도 없어지고,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마저 없어지고, 이러면 나라의 품격이나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하여튼 이런 정치적인 노이즈들이 있으니 우리 시장이 세게 올라갈 수가 있겠냐고. 그죠? 그렇게 세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사실 거래소는 그나마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전자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시세의 중심에 있으면서 지수를 커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지수를 커버하면서 거래소 지수는 양호하고, 그런데 다음 주에 올라가도 이 고점을 바로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죠? 저런 정치적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외국인들 같은 입장이면,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반대 진영에서는 거친, 판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삼성전자로 이 코스피 지수는 맞춰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 개인들이 많이 사는 코스닥 쪽 라인 부분들은 뭡니까? 이미 추세를 꺾여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여튼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시장은 지금 재미없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그리고 삼성 그 전에 삼성 SDI의 유상증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조심조심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